네, 설레는 아침입니다. 과연 엔비디아 효과 어느 종목까지 격분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대 지수가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내서요. 우리 증시 출발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도 동일하게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양시장은 1% 안팎의 상승으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는 0.91% 오르면서 2,528.19포인트 선 출발 대기합니다. 어제 약간 좀 주춤해서 걱정하셨던 분들 오늘 다시금 기운 차리니까요. 힘내서 오늘 증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불 1.07%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요. 892.30포인트 기록하면서 전거래일 10포인트 정도 내줬는데 오늘 빠르게 만회를 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약간 좀 회복세 이쯤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 보자면은요, 종목도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1,200여 개가량 상승불, 그리고 하락불은 900여 개, 아직 보합권 내에서 힌트가 좀 제한적인 종목군들도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도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눈길이 가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좀 출발할 것인가. 삼성전자가 1.4% 오르면서 68,100원에서 출발선 만들 예정이고요. 뭐니 해도 SK하이닉스. 오늘장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읍니다. 5%나 급상승 출발하면서 12만 2천 원에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동안에 좀 잠잠했고요.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2달째 박스권을 만들면서 쉬고 있는 양상이었는데 오늘장 다시금 기지개를 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에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종목이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대체로 상승세고요. 오늘 네이버 이슈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 공개하는 D-Day입니다. 과연 재료 노출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일지 아니면 새로운 먹거리의 확장으로 그리고 또 시작으로 받아들일지 일단 네이버 호가상으로는 3%가량 오르면서 22만 1,500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는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으로 확대해봐도 하이닉스가 가장 호가가 강하네요. 다음으로는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2차전지가 아무래도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는 2차전지 쪽,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면서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셨을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에코프로가 2%, 에코프로 BM 1.4% 정도의 상승권이고 어제 급락을 보여줬던 LNF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기운을 차리면서 20만 원은 좀 지지를 하려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오늘장에서 20만 2,500원, 전거래일 대비로 0.75% 정도 오른 수준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톱10 가운데서는 뭐니 해도 포스코로 이전 상장을 발표한 이 포스코 DX가 어제 이어 오늘장까지 급등세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9% 올랐고 오늘장 10%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41,250원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직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톱10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종목.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펄어비스가 어제 급락이 나왔는데요.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군들 키워드는요. 어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양자 컴퓨터 그리고 오늘장에 또 강력하게 그룹을 지어서 강한 상승 움직임 예상되는 쪽 바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 이렇게 두 가지 눈에 띕니다. 그리고 AI 쪽으로도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버 X를 내놓는다. 여기에다가 이 통신업계에서도 SK와 KT가 손을 잡고 이 AI 전선 구축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KT 계열의 그룹주들이 오늘장에서 또 강하게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이 정도 이벤트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미반도체 궁금하실 텐데 오늘장에서 7% 정도의 강한 상승권 출발 앞두고 있고요. 가온칩스도 지금 5%, 6% 이 정도 강하게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ISC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출발 움직임 가뿐할 것으로 보입니다. ISC도 한 6% 정도 상승 탄력이 나오네요.
그리고 또 이쪽 양자 컴퓨터 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테마주였는데 테마주 워낙에 생애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과연 오늘장까지도 이런 강세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장 초반에만 이런 모습일지는 장 중의 움직임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엑스게이트 오늘도 상한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 플랜티넷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랜티넷은 어제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로가 이 종목은 양자컴 관련주 맞고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한 주 동안의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고 오늘 장 마치고 오늘 밤에는 잭슨홀 미팅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금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이 나올지 향후의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힌트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더 있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오늘이 그 디데이입니다. 아마도 오후 1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상당하고요. 국내에서도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관련된 움직임 마지막으로는 시큐레터라는 사이버 보안 관련된 종목 오늘 신규 상장 일정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했던 시장 때문에 지치셨던 분들, 오늘은 좀 보상을 받지 않을까 싶은 하루입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AI 반도체 선두주자라고 여겨지고 있는 엔비디아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나스닥이 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주가 시간 외에서까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정말 오랜만에 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1%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종가 대비 1.05%가량 오르면서 2,53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바로 2,530포인트 선 복귀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강하게 출발합니다. 1.29% 오르면서 갭상승 출발을 성공을 했고요. 894포인트에서 시초가를 형성을 했는데 현재는 1.45%가량 오르면서 89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360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함께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0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256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13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17억 원가량으로 저가 매수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닥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내면서 130억 원에서 181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심리가 좋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좋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상승하고 있는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 훈풍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을 하면서 전기전자 섹터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섹터가 1.77%로 2%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5%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까지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투자 심리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조업 섹터도 1.17%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 가운데 서비스업 섹터에서도 0.94%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KT그룹주들이 일제히 10%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네이버도 1.62%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서비스업 섹터의 전반적인 지수까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계 섹터도 0.87%,
철강 금속 섹터도 0.73%, 화학 섹터가 0.5%, 의약품 섹터가 0.4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도록 하죠. 하락하고 있는 섹터 많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낙폭이 가장 큰 섹터는 음식료품 섹터인데요. 음식료품 섹터 현재 구간 0.8%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설탕 관련 종목들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쉬어가기 흐름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비금속 광물, 섬유의복, 보험, 통신업 섹터, 유통업 섹터까지 오늘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기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반도체주들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1.49% 상승 출발하면서 68,1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5.26% 오르고 있습니다. 122,100원 선 복귀해내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셀업체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어제랑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76%, 삼성 SDI가 1.37%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LG화학이 0.89%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완성차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가 0.38%, 현대차가 0.21% 오르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내에서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1.3%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0.91% 주가 회복하려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이퍼클로버 X가 오늘 발표되는 가운데 네이버의 주가도 2.09% 상승 출발하면서 22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동반 탄력을 받아 나갑니다. 1.12%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좋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에코프로 BM이 2.34% 오르는 가운데 에코프로가 3.11% 상승 탄력 받아 나가고 있고요. LNF는 1%로 나머지 소재 종목에 비해서는 약간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제 많이 하락했던 것을 좀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DX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대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터주들 보시면 SM이 0.15%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1.28%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셀티리온 헬스케어가 0.94%, 알테오제는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종목들 오늘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HBSP가 3.63% 오른 32,800원, 리노공업은 2.95%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데요. 종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매일 그렇죠. 최근 들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던 오염수, 맥신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오늘 사실 좋지는 않고요. 중국 소비 쪽 화장품이라든지 이쪽 관광 쪽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럼 매기를 받는 쪽은 어떤 쪽이냐. 어제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 이틀째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는 IT, 반도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IT가 오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효과받는 IT 섹터 강한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또 AI 섹터 도 오늘장의 강세 흐름, AI, 메타버스 이쪽에 인터넷 서비스 쪽으로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민아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 종목 이야기를 안 하면 굉장히 서러운 시장이 될 것 같아서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가 바로 엔비디아의 호실적 이야기였는데요. AI 기업인 엔비디아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는 135억 1000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또 2.7달러가량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20%가량 웃도는 매출액을 기록을 한 거고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보다 30%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시장의 환호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요즘에 너무나도 이 AI와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퍼졌었고 너무나도 떠들썩했기 때문에 과연 이 AI가 실적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결과로 나오니까 주가는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AI 반도체 종목들 눈여겨보셔야겠고요. 그와는 별개로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AI 관련 종목들까지도 동반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일제히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여기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수페타시스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최근 들어서 IT 섹터 내에서 잭슨 황, 엔비디아 CEO죠. 그의 입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중요한 내용들 나오는 거 보면은 AI 칩 생산 4배로 늘린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또 영향을 받는 종목 상당히 많은데 먼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볼게요. 하이닉스 반응이 뜨겁네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보다는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반응을 엔비디아하고 같이 연결돼서 반응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하이닉스 벌써 5% 정도 상승하고 있고 네. 뭐 삼성전자도 지금 강세이고요. 역시 엔비디아 수혜를 받는 종목들 뭐 이수페타시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미반도체 여러 가지 뭐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강세니까 오늘은 뭐 반도체가 이제 시세를 견인하면 지수도 좀 오르지 않을까. 최근에는 지수가 좀 아침에는 올랐다가 좀 오후 되면은 좀 힘이 빠지는 양상. 거래량, 거래대금이 전보다 이제 말라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이상 이런 쉬어가는 급등을 했다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국면, 이 레벨업이 될까요?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 좀 무사히 좀 넘어가야 될 것으로는 보고 있고 일단 기대감은 가지고는 있는데 물론 가이던스도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8월 달에는 8월 말 앞두고는 조금 일시적인 강세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9월 초에 좀 잠시 한번 또 주춤할 수 있는데 그때가 오히려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나 크게는 AI 관련된 종목군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보면은 기존에는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이수페타시스 계속해서 뭐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삼성전기나 LG노텍 쪽으로도 오늘 양호하고 그리고 뭐 기판 쪽 보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데 대덕전자도 한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종목을 어떻게 골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HBM 수요가 AI 반도체 때문에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이 좀 탑픽이고요. 뭐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DDR5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특히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급부상을 하면서 그 후공정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들 위주로 그렇게 좀 보자. HBM, 그 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그 다음에 하나 더 본다면 뭐 DDR5 정도.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한번 쫙 다 종목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마토 증권 통해서도 코너별로 이런 내용들 심도 있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보신다면 충분히 또 종목을 잘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IT 섹터 먼저 좀 들여다봤고요. 다음으로는 AI 쪽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KTCS가 1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KTIS도 보겠습니다. 이쪽도 오늘장 강한 움직임 동참을 하면서 7%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이고요. 또 마음 AI도 오늘 강하던데 이 종목 5% 정도의 상승권입니다. 솔트룩스 볼게요. 솔트룩스도 오랜만에 강한 움직임으로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인데 현재는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AI 쪽으로는 SK텔레콤하고 KT가 동맹을 형성을 한다. 그래서 KAI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12곳이
곳이 참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글로벌 사업을 어떻게 좀 추진을 할 것인가, 산학연 역량을 집중을 하는 그런 얼라이언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쪽이니까요. 네이버 오늘 이벤트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죠. 하이퍼글로벌 X 과연 실체를 드러내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네이버도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AI가 다시 좀 들썩들썩하네요. 네, AI는 뭐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강하게 상승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AI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뭐 지금 시간에서도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는 이제 뭐 AI는 앞으로는 이제 대세입니다. 저는 이게 한번 그러니까 잠시 확 왔다가 꺾여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AI 광풍 때문에 AI 반도체 수요도 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세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크게 좀 풍미하는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AI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된다. 뭐 향후에 1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앞으로 이런 쪽도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AI 쪽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봐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 양자 컴퓨터 쪽이 계속 핫해서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발표된 내용은 원래 양자 컴퓨터가 잘 운영이 되려면 극저온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상온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으시죠? 극저온, 상온, 이 초전도체, 맥신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로 이어지는 신물질과 관련된 테마주 오늘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도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로가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다 계속해서 줄다리기 펼치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도 어제는 상한가였는데 오늘장 17% 정도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텔레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상한가 대열에 합류했던 종목인데 오늘 18% 정도의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이쪽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뭐 아직까지는 지금 먼 얘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주가는 뭐 어제서부터 좀 강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테마가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테마로 봅니다. 물론 예전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테마였다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의 주류로 부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가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당연히 뭐 앞으로 저는 한 10년 정도 그 이상을 보고는 있는데 일단 주가는 조금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좀 짧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테마는 테마의 논리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네. 다음으로는 게임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펄어비스가 급락을 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흐려지는 게임스컴 오히려 또 재료 노출로 해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펄어비스도 기운을 좀 차립니다. 반등 움직임 사실 마이너스로 출발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매물 소화하고 반등 움직임 나타내면서 현재는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시스터즈가 가장 좋습니다. 대부시스터즈 한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오늘 NC소프트도 보시면은 한 2% 정도 게임주 바닥이 과연 어디일까 계속해서 좀 많이들 관심 갖고 보시는데 오늘의 반등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을 좀 보셔야 되고. 네. 신작이 호평을 받고 신작을 내놨는데 그렇게 썩 매출에 좀 기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보면 되고 아직까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 국면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실적 돌아서는 거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지 않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 신작의 그런 스케줄 관련해서 체크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이쪽보다는 다른 쪽이 좀 먼저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는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전 쪽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로 많은 매체에서 좀 다뤘었고요. 저희도 좀 핵심 뉴스나 체크포인트로 전해드렸던 이 폴란드 쪽에서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안 움직입니다. 종목이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약보합권이고요. 한신기계 쪽 보시면은 1% 미만의 제한적인 상승세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르비텍은 많이 밀립니다. 앞서서 좀 닷새 연속해서 올라서 그런지 오르비텍은 오늘장 6거래일 만에 하락 저단하면서 6%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G2파워라든지 G2파워는 그래도 한 1% 정도 오르네요.
일진 파워 보겠습니다. 일진 파워도 강보합권 정도. 뉴스의 파급력 대비는 좀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 오늘 이런 반응이 다소 좀 생소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완전히 안 움직이는데요. 그쵸. 지금 보면은 반응이 그런 없어요. 이게 굉장히 좀 파급력이 좀 있는 뉴스로 저도 보고 갖고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의 시장은 역시 뭐 반도체다. 그쪽으로 매기가 몰리니까 이쪽으로는 좀 눈 돌릴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추후에 진행 과정 보면서 한번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일단은 좀 그렇습니다. 뭐 잠깐 또 저점 테스트 또 할 것으로는 또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오늘 이렇게 움직이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얘기로 다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워낙에 좀 종목군별로 하는 일이 좀 다른데요. 그동안에는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장비 쪽이 움직임이 좀 나왔었다면 오늘은 소재 쪽이 또 눈에 띕니다. 특히나 SiC링 만드는 그런 업체들 있죠. ISC가 현재 18% 급등하고요. TFE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정적 VI 발동해서 16%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SiC링 얘기할 때도 마이크로 컨텍솔은 사실 그동안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같이 움직입니다. 8%, 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재 쪽이 조금 더 상대적인 탄력은 강한 모습을 띠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 하면은 반도체든 아니든지 간에 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MD스테크 보겠습니다. MD스테크가 한 9% 정도의 오름세, C랩이 현재 8%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 섹터 내에서도 이 세부적인 흐름,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음봉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약간씩 희비는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구도가 잡히게 될까요? 지금 기판 쪽도 약간은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탄력은 안 나오거든요. 일단 저는 오늘 뭐 소재 부품 요쪽이 지금 강세는 결국에는 중국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공장 1년 유예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부품 소재 쪽에 많이 쓰일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그동안에 뭐 ISC, TFE는 뭐 계속 이제 신고가 경신하는 상태였고 이쪽에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일단은 괜찮다라고는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생산량이 당연히 늘어나면은 이쪽 부품 많이 쓰이고 뭐 소재 많이 쓰이고는 하는 거는 맞고 뭐 이쪽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못 가는 업체들도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동진세미킴이라든가 뭐 못 가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사도 괜찮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몰리다 보니 소외되는 쪽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염수 방류 그 디데이인데요. 확실히 재료가 노출되는 날이 되면 종목이 많이 빠집니다. 잠시 반짝했던 애국주들 오늘 모나미가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크게 빠집니다. 한 10%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비슷하게 같이 묶어서 움직이는 신성통상. 이 종목은 오늘 강보합권이네요. 그리고 또 수산물 쪽 이쪽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주시푸드도 5% 정도의 하락세 띄고 있고요. 또 육계 쪽의 마니커도 5%가량의 하락입니다. 오염수 테마는 이제 좀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저는 뭐 결국엔 테마니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냉동식품 많이 이제 사재기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데 뭐 그렇게 그게 그럴까 많이 살까라는 의구심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오염수 테마는 네. 일단은 단기성으로 좀 끝나는 거다. 향후에 이제 이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는 좀 파악을 해가면서 좀 움직일 것으로는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반도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 2차 전지는 한동안 매기를 뺏기는 거 아닌가,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일단의 현재 시세는 괜찮습니다. 에코프로도 3% 정도 오르고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 DX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도 하고요. 다른 셀업체들도 그렇고 2차 전지 흐름 좀 간단하게 볼까요? 네, 지금 오늘 2차 전지 쪽은 그냥 소폭 강세. 테슬라가 상승한 만큼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테슬라도 움직임이 좀 괜찮고 바닥권에서 거래가 조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 4, 5일 정도가 계속 주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괜찮고 일단 2차 전지 쪽은 지수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업체의 힘을 좀 빌어야 돼요.
결국에는 뭐 패시브 펀드, 뭐 인덱스 이쪽에서의 자금도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2차 전지 쪽은 당분간 좀 박스권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2차 전지는 박스권 대응, 그리고 또 중국 소비 쪽도 보겠습니다. 중국 소비는 계속해서 부진한 양상 띄고 있는데 어제 이 시간에도 좀 질문 드렸을 때 중국 소비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밀리는 종목군이 조금 더 많죠. 인구로드랩도 현재는 한 5%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화장품 쪽에 뭐 본느나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에 강했었는데 확실히 어제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고 나서 처음으로 단체 관광객이 방한하는 오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종목군들은 앞서서 반영이 돼서인지 시큰둥한데요. 이쪽도 이제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건가요? 중국 쪽의 악재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부동산 1위 업체인 비구이 위안, 네. 그게 이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일단은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 JP모건 측에서도 최근에 비구이 위안 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샀어요. 그 뭐 일단은 살리는 쪽에 좀 배팅을 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아직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도 조금 이제 쉬어가지 않을까. 중국 관련주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또 빠지면은 이게 예전에 뭐 리먼 브라더스 상태 그렇게는 안 갈 거예요.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일단은 중국도 뭐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반도체 쪽만 보다 보니까 로봇을 못 봤는데 로봇 괜찮네요. 지금 반도체, 그 중에서도 뭐 AI, 로봇 이런 컨셉의 종목군들이 오늘장에선 강한 흐름인데요. 먼저 뉴로메카가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SBB테크도 좋습니다. 이 종목이 7%나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T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쪽으로도 2에서 3% 정도, 그리고 캔들이 다 양봉입니다. 슬슬 탄력을 받고 있는 9시 중반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로봇주들도 움직임이 나오네요. 뭐 뚜렷하게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요. 뉴스는 없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아무래도 좀 오늘 좀 강하니까 매수가 좀 같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뭐 정책산업일 수도 있어요. 뭐 향후에 또 인구 감소 때문에 로봇의 쓰임새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실적은 안 잡히고 있지만은 네. 반드시 실적은 시간이 지나면 잡힌다. 예전에 2차 전지도 실적 안 잡혔어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